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그리고 투자 전략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8월인데요. 8월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전히 인플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인플레이션, 정점, 키워드 이제 핵심 이렇게 하면 단어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6월 미국의 PCE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40년 만에 최대치고요. 백악관은 유가 하락이 반영이 안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이달의 중순쯤, 다음 주인가요? CPI가 이제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나온 PCE 물가는 6월 지표이기 때문에 네. 좀 지난 지표고요. 그런데 연준이 어쨌거나 근원 PCE 물가를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를 중시하기 때문에 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헤드라인은 6.8로 나왔고 그 에너지와 곡물을 뺀 변동성이 큰 이런 것들을 뺀 거는 4.8이 나왔습니다. 적지 않게 여전히 높은 수치인데 네.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가격이 6월 중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미국 소매 휘발유 가격이 6월 중순에 5.02 평균 가격입니다. 갤런당. 지금은 거의 1달러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분명히 7월 달 나오는 여러 가지 물가 지표는 낮아질 거다. 이제 다만 PCE 물가에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서비스업 물가가 좀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비스업 물가가 계속 오르고 특히 중고차와 신차의 재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7월 달 들어서 다시 또 중고차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다음 주 8월 10일 날 나오는 7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 9.1에서 8.8 이렇게 소폭 굉장히 낮아진 거죠. 9.1에서 8.8이면. 네. 이렇게 레벨은 높지만 소위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군요. 피크아웃은 했지만 그 이후에 8월, 9월 이후에 하반기의 물가는 조금 더디게 떨어질 거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8월 10일.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금요일 날 있을 고용 지표하고요. 다음 주 주중에 있을 미국의 7월 CPI. 그다음에 우리 금통위 잭슨홀 미팅. 이 정도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다음 주를 봐야 되겠고요. 주말에 발표한 거니까 6월 PCE 물가 지표군요. 그러니까 7월이 아니고. 근데 네, 보통 그렇습니다. 물가지수보다 PC를 먼저 발표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PC가 늦게 하나요? 네, 조금 늦게 나옵니다. 네, CPI가 먼저 나오고. 네, PC는 조금 신중하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네. 소비자 물가는 이렇게 도시 생활자 중심으로 조금 기민하게 물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행성이 있는 거는 그러면 CPI네요, 그죠? 우리가 네. 지금 7월 걸 봐야지 6월께 영향을 미쳤다는 거는 영향이 덜하니까요. 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제 유가하고 곡물 가격 이런 건데요. 곡물이나 이런 쪽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수출 이런 게 좀 재개되면서 빠르게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식량, 곡물은 좀 안정화 추세로 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다행히 곡물 가격이 안정됐고 특히 밀 가격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2월 24일인가요? 이전 수준으로 직전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고요. 옥수수라든지 대부분의 곡물 가격이 다행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나온 뉴스가 조금 중요할 텐데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항에서 곡물을 수출 이제 재개가 된 거죠.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보도해 보니까 밝혔듯이 지금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조금 생산이 지금 그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얘기는 조금 곡물 가격이 안정을 보이더라도 제한적인 안정, 현재 수준에서 조금 머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요. 특히 조금 이미 저개발 국가, 저소득 국가의 국내 곡물 가격, 그들 국가의 곡물 가격은 한 두세 배 정도 올랐어요. 환율도 튀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계은행이나 여러 군데서 상당히 그 조금 여러 가지 불편한 소음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인도적으로 굉장히 또 이렇게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에너지 가격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국제 유가가 대표적인데요. 유가가 간밤에도 보니까 제가 이제 장중 지표는 92달러까지 떨어진 걸 봤고요. 지금 지표는 93.8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우디도 그렇고 뭐 확답을 안 주고 바이든이 왔는데 속내는 러시아하고도 좀 협력해볼게 이렇게 밀당을 하는데 유가는 상대 레벨 자체가 좀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제 나온 글로벌 PMI 지수가 좀 수요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우려를 통해서 유가 하락을 조금 촉발한 것 같고요. 사실 공급 사이드에서는 조금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죠. 말씀하셨듯이 오펙 정례 회의가 3일 개최하는데 지금 아주 소수설은 증산을 조금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관측은 증산이 없이 그냥 지나갈 거다. 혹시 증산이 있어도 지금 이전의 쿼터, 지금까지의 쿼터도 다 생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산을 합의해도 또 쿼터식으로 이렇게 배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인 실효성은 굉장히 낮다. 어마어마하게 조금 큰 규모를 증산하지 않는 한 조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만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일산 120만 배럴 정도를 또 이제 지금 계속 증산하고 있습니다. 증산하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는 조금 공급 요인의 플러스 요인이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오펙 플러스, 특히 사우디가 안 움직인다면,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가 안 움직인다면 조금 실질적인 증산 효과는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유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들도 만만치 않더군요. 다만 레벨 자체는 지난번에 120달러, 110달러에서 100달러, 90달러로 조금 낮아진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120달러에서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지금 93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WTI 가격 기준으로요. 상당히 좀 많이 빠진 거고요. 그만큼 미국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라든지 또 전 세계의 경기 하향 수정 전망 이런 것들이 수요 자체를 끌어내림으로써 사실 고유가는 고유가로 잡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수요 감퇴로 인해서 고유가가 잡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명언이네요. 고유가는 고유가로 잡힌다. 너무 높으면 수요가 둔화되면서 유가가 잡힌다는 내용이군요. 키워드 경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고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미국의 고용지표 대기, 경기 침체 우려를 잠재울까. 금요일 날 미국이 이제 고용지표를 이제 월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건데요. 최근에 사실 연준이나 이런 쪽도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고용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고용시장이 상대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고용이 위축돼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는 뭘까요? 그다음에 고용보고서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발표가 되는데 지금 월가에서도 그렇고 미국 정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고용 파괴가 없이 물가를 잡는다라는 거는 거의 환상이다. 이렇게 지금 세게 나가고 있고요. 전임자니까. 현직에 있으면 레리 서머스도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같은 날 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는 고용지표 때문에 연착륙이 가능할 거다. 경기 침체가 와도 아주 가볍게 올 수밖에 없다. 고용지표가 원래는 후행지표지만 경기 후행지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컨디션, 고용의 어떤 상황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그 경기에 긍정적인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 미국의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거의 2개 가까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 실업률이
고용 시장으로 이제 그 실업자들이 흡수되면서 실업률은 완만하게 올라가겠지만 일자리 창출은 조금 더디게 둔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고용이 경기 침체에 좀 버퍼 역할을 한다. 이렇게 예. 볼 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나오는 이제 그 고용 지표가 예. 그 이제 테스트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과연 그런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변화가 네.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그 엇갈리는 어쨌든 의견들을 한데 모으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뭐 25만 명 지금 지난달에 37만 2천 명이었는데 미국 신규 고용 그 신규 일자리 수가요. 한 25만 명이면 지난달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20만 명 이상은 어느 정도 미국 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조금 그 벗어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수치로 만약에 25만 건 이상만 나온다면 주식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각국의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성장률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이런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물가하고 고용입니다.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목표가요. 그런 점에서 물가는 우려스러운데 고용은 안정적이라는 건 다행스럽고요. 다만 이게 이제 경기 침체 논쟁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들, 제조업 지표들을 보면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제조업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는 것들은 사실 경기 침체를 좀 드러낸다. 이렇게 해석을 아니 할 수 없겠네요. 예.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지금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뭐 둔화. 정의가 조금 애매한데요. 예. 슬로우 다운, 네, 둔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의 급격한 진전에 어쨌든 그 한복판에는 경기 침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 침체의 언저리에 있고 또 일부 국가는 경기 침체를 지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지표가 나쁘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IMF가 7월 달에 내놓은 올해 경제 전망이 4.4에서 또 3.3으로 깎았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이 3.3, 굉장히 어색한 성장률이죠. 낮은 성장률인데 엊그제 나온 차이신 뭐 PMI 같은 경우도 50위로 간신히 턱걸이는 했습니다만은 네. 50점인가. 여전히 조금 그 지난달보다는 51.2보다는 훨씬 낮아진 그런 수치를 보였고, S&P 글로벌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S&P 글로벌이 내놓는 PMI 지표는 동시에 이제 전 세계 지표를 다 같이 내놓거든요. 그 PMI 지표가 S&P 글로벌이 중국이 49, 기준선인 50 이하로 처음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상징성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 52, 거의 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정확하게는 52.2고 ISM이 또 다른 이제 그 PMI를 발표하거든요.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를 발표하는데 그것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52.8. 어쨌든 50 위에 살짝 턱걸이는 했지만 지난달보다는 둔화되고 특히 2년 만에 최저치다. 둘 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 경제 하반기 전망을 조금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예, 김한진 박사의 경제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보고요. 질문을 하나로 압축해서 좀 세 번째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FOMC 없는 8월 여름 강세장을 기대해도 좋으냐. 2분기 실적들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FOMC가 없는 달이고요. 그래서 서머 랠리, 한편에서는 그래도 베어마켓 랠리에 그칠 거야라는 논쟁이 가열차고 국내 증시도 상승 가능성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반등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글로벌 증시. 네, 8월 달에는 뭐 7월 달의 반등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소폭 순매수 우위 속에 그래도 조금 버티는 장세 그리고 살짝 올라갈 수도 있는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 7월에 연준의 통화정책이 긴축의 피크를 찍었다라는 것이 아마도 8월 달에 나오는 물가지표라든지 또 지금 말씀 나눈
세계 경제 지표의 둔화 이런 것에 따른 경기 침체에 따른 좀 물가의 안정 가능성 그리고 연준이 조금 더 물가를 좀 통제 가능한 선까지 조금 다가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달러 인덱스 자체가 강세보다는 좀 소강 상태 또 유로화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보다는 소폭 조금 강보합 정도 이렇게 되면 원달러도 조금 버티고 코스피가 좀 숨쉴 공간이 8월 달에는 조금 그래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그리고 투자 전략 김한진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